제가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영상 제작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행 직전에는 3기 신도시가 추가적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고 5월 10일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있었으며 5월 13일에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벤트가 꽤 많이 터졌는데요. 밀린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차근차근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미중 무역 협상의 결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5월 9일에서 10일 미중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무역 협상은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협상이 깨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월 3일 밤 중국은 기존 무역 합의안을 수정한 15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중국 측이 보낸 수정안은 기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완전히 뒤집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수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중국이 기존 합의안 초안에 있던 핵심적인 법률 개정 약속을 삭제한 점입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중국에게 지식재산권 절도 방지,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산업 보조금 지급 금지를 주장해왔고 이에 대한 법제화 계획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끝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를 법제화시키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거라 봅니다. 추가적으로 금융시장 개방, 환율 조작 금지라는 미국의 요구도 있었죠.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저의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환율 문제는 5월 중으로 다시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식재산권 절도 방지,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산업 보조금 지급 금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중국이 그동안 불법을 저질러 온 걸까요? 아니면 트럼프가 과한 요구를 한 것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을 말합니다. 즉, 중국이 그동안 특허를 침해해서 타사의 기술 및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정부는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OECD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위조 복제 상품의 전세계 무역량이 연간 5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고 이 중에 20%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CNBC에서 2월 7일부터 2월 22일간 미국의 상장기업 CF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3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지난 10년간 중국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국산 짝퉁은 이미 가성비 좋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트럼프가 단순히 이런 짝퉁 때문에 무역 전쟁까지 벌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도용해왔습니다. 중국의 국영 반도체 기업인 푸젠진화는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중국인 사업가 전직 GE연구원은 GE의 항공터빈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빼내 중국의 항공기술회사로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 기술 이전 강요는 중국에서 암암리에 행해졌던 일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강제적인 기술 이전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하지 않고 기술을 사들여왔습니다. 중국인들은 인식 자체가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기술이 있는 회사를 사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보면 양호합니다. 돈 주고 회사를 산다는데 불법은 아니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기업이 국내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 구글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이 한국에 진출할 때 국내 회사와 50대 50으로 합작해서 회사를 새로 설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구글이 자기의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국내에 법인을 하나 세우겠죠. 하지만 중국은 좀 다릅니다. 해외 회사가 중국에 진출할 때 대부분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의 기업을 설립한 외국 회사는 기술과 데이터를 중국 기업에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 컴퓨터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는 백도어까지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논리죠?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피해 기업입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자동차가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 업체와 5대5 합작을 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02년 중국 베이징 자동차와 50대 50 지분 비율로 베이징 현대라는 합작회사를 세운 뒤 공장을 5개까지 지었습니다. 실제로 공장을 지을 때마다 중국으로부터 엔진 기술 이전을 요구받았습니다.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거부했지만 남몰래 기술 이전을 했는지 아니면 공장 운영 과정에서 중국 기술자가 엔진 기술을 빼돌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은 타국까지 넘어가서 미국 회사 기밀까지 빼오는 놈들인데 자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기술 빼오는 것은 시군죽 먹기겠죠. 어쨌든 현대차는 한때 중국 내 해외 자동차 판매량 1위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드 보복 이슈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지금은 팽당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면서 첨단 산업 분야에 5천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WTO 규칙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 철폐를 요구했었죠.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고 공장을 지을 때 지원금을 팍팍 주면서 그 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말이 되나요? 다른 지원보다 산업 보조금 지원은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고성장하고 수출 경쟁력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준 정책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비호 아래 쭉쭉 컸지만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한국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업종을 주로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도 낮고 한국이 공략하기 만만하기 때문이죠. 최근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는 명목으로 반도체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했는데 미국에게 한 대 맞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인텔과 마이크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자국 산업을 넘보는 행위는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부터 중국의 칭화 유니는 미국의 마이크론, 샌디스크를 인수하려고 시도했으나 미국 정부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급기야 미 정부는 17년 1월에 중국의 반도체 투자 및 기업 인수를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만만한 한국만 팹니다. LCD 패널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 기억에 LCD 패널은 2000년 초반부터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이 그림은 2008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LCD 패널 점유율인데 여기에 중국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과거 기사를 뒤져봤습니다. 역시나 중국 회사는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라이벌은 대만 회사인 AUO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 보조금을 기반으로 중국의 BOE는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16, 17년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국내 기업인 삼성과 LG의 점유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고 중국 회사인 BOE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실제로 BOE는 2005년 LCD 패널 시장 점유율 2%에서 2017년 점유율을 23%까지 끌어올리면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의 LCD 산업은 거의 망했습니다. 국내 관련 상장사인 LG 디스플레이도 LCD 생산 비중을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가 깡패라기보다는 중국이 그동안 사기를 쳐왔던 것을 알 수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 세계 넘버원을 넘보는 중국을 한 번쯤은 누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때마침 지금 터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깡패는 깡패가 알아본다고 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깡패 행위를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것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사기적인 행각에 대해 법 제한을 하지 않자 이에 대해 미국은 5월 10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0시 1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세가 실질적으로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려면 중국 화물이 선박편으로 미국에 들어오기까지 3에서 4주가 소요됩니다. 게다가 중국도 보복 관세로서 미국 제품 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양국 모두 당장의 관세율을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간보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원래 예정돼 있었던 중국 제품 3,25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히토류 금속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5월 들어 발생한 미중 무역 전쟁 현상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갈까요? 제가 바로 다음 영상을 제작해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유튜버들은 무슨 3가지 시나리오,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는데 저는 다 따지는 것도 귀찮으니 다음 영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시나리오 및 우리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체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원달러 환율 상승은 GDP 역성장, 미중 무역 전쟁,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우려 등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또한 저는 모든 현상을 세분화시켜 조사를 합니다. 기존의 원달러 환율이 1135에서 1175까지 오른 이유는 1분기 GDP 역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190까지 올랐었죠. 이는 미중 무역 전쟁 우려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에는 1분기 GDP 역성장 악재도 다 반영되었고 미중 무역 전쟁의 악재도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아직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상단 밴드는 1250 정도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 GDP가 발표될 7월까지는 1250 아래를 유지해 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분기 GDP가 좋게 나오면 확실하게 환율 상단을 지켜주면서 움직이겠지만 혹시나 2분기 GDP도 개판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달러를 사든 금을 사든 경기 둔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